봤던 것들 중에 어떤 종목들을 좀 보게 됐어요? 아무래도 여자 배구가 여자 배구 네. 그쵸. 그 세르비아였나? 네. 네네. 설비아하고 그 두 번이나 게임을 했잖아요. 네. 3, 4위전에서도 붙었지만 그 전에도 한 번 했었는데 정말 좀 메달을 하나 따기를 바라긴 했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었죠. 여자 네. 근데 너무 잘했고요. 그리고 상대 팀이 한 수 위였다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내려놓을 수 있었고 하여튼 우리 선수팀 너무 잘했죠. 네. 맞아요. 박수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저도 그것도 봤고 네. 그리고 뭐 탁구도 저는 조금 보게 됐고 뭐 여기저기 그냥 다 볼 수는 없었지만 네. 하여튼 그래서 동계 올림픽이 이제 끝났잖아요. 어저께가 폐막식이었더라고 벌써. 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쵸. 네네. 그리고 이번 동계 올림픽 아니 동계가 아니구나 여름 올림픽이야말로 여름 올림픽. 네.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을 거고 참 맞습니다. 되게 힘들었던 그런 올림픽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올림픽 얘기를 하냐면 오늘 나눌 주제가 패런팅 스타일이에요.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는데 그 스타일들을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하나씩 볼 건데 오늘 다룰 그 패런팅 스타일하고 이 올림픽하고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림픽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주연 아나운서는 아직은 자녀가 없죠? 네 아직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루는 이야기들이 앞으로 주연 아나운서한테도 도움이 되겠고 또 미리 알아두면 좋죠, 뭐. 맞아요. 그리고 우리 청취하시는 부모님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모 세미나를 여러 번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부록 책으로 하나 쓰는 게 그 팀 엘모라는 분이 쓰신 Generation IY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 안에 보면 한 챕터에서 그 different parenting style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가지고 조금 하나씩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다루는 그 잘못된 parenting 스타일, 뭐 꼭 잘못됐다기보다도 조금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모 스타일이 있는데 그것이 헬리콥터 패런팅 스타일입니다. 자, 헬리콥터 패런팅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으세요? 사실 감이 전혀 안 오는데요. 그죠? 네. 헬리콥터 패런팅. 부모인데 헬리콥터를 타고 다닌다. 뭐 부유한 부모인가? 부자 부모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이제 비유적인 얘기니까. 자, 헬리콥터 패런팅이라는 거는 헬리콥터를 타고 이제 앞을 먼저 가요. 이렇게 위에서 다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항상 관심 깊게 쳐다보고 있고 또 무슨 일이냐면 앞에 가고 있는데 미리 앞에 한번 가봐요. 우리가 애가 가고 있는 길을. 근데 보니까 나무가 쓰러져 있어. 그럼 이 헬리콥터 패런팅이 뭘 할까요? 그 쓰러져 있는 나무를 가서 미리 치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잘 갈 수 있게.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는 뭐 저기는 뭐 앞에 길을 막아놨어. 아니면 산사태가 날라 그러든지 막 그러면은 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갈 수 있게 애한테 이제 지도를 해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는 게 헬리콥터 패런팅인데 자 이게 왜 아이들한테 데미지가 될까요? 아이들한테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생각했던 키워드가 좀 있어요. 추적, 그렇지. 미리 앞서서 과잉 보호, 뭐 과잉 보호, 그렇죠.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데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성장을 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네 전혀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아이들이? 과잉 보호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게 아주 딱 정확하게 짚어주신 건데 이 헬리콥터 패런팅을 하게 되면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 나무가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 스스로 그 나무를 치우고 가는 법이라든지 그 나무를 이렇게 뭐 뛰어넘어서 간다든지 아니면 산사태가 나면 스스로 판단해서 이 길은 가면 안 되겠구나.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스스로 판단하는 판단력 떨어지고 또 스스로 어려움을 겪어보는 경험을 못하게 되니까 네. 스스로 이렇게 지는 법을 배울 수가 없게 돼요. 네네. 그래서 좀 연약한 아이로 키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부모님이 나이가 들든지 아니면 자녀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출가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부모님 없이도 혼자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 없이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자녀가
할 수가 없겠죠. 뭐 쉽게 얘기해갖고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뭐 빨래하는 법을 한 번도 해보질 않아서 자기가 늘 엄마가 해줬거든. 아니면 뭐 설거지하는 거라든지 뭐 라면도 한번 끓여보질 않았어, 애가. 그러면은 대학교에 가갖고 기숙사 생활하면서 뭐 배고픈데 라면을 하나도 끓여 먹을 수도 없고 뭐 빨래도 자기 빨래도 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헬리콥터 패런팅의 전형적인 이제 과잉보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자, 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잖아요. 그죠? 네네. 애벌레가 그 크쿤이 돼가지고 매달려 있다가 어느 순간 그 크쿤을 깨고 나오면서 예쁜 나비로 되는 걸 이 저자가 목격을 한 게 있다는 얘기를 써요. 그래서 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거 9살짜리 아이가 그걸 봤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근데 하루는 다른 크쿤을 봤는데 그 애벌레가 나오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애처로운 거야, 그게.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나올 수 있게 하려고 그 애벌레가 나오려는 그 틈을 조금 더 열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쉽게 나올까 말까 근데 그래도 힘들어하고 있어. 그래서 아예 그거를 더 그냥 확 열어줘 버렸어. 그랬더니 이제 그 안에 있던 나비가 이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힘을 잃고 푹 쓰러져 가지고 날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너무 속상하고 너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막 그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애벌레가 이제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그런 스트러글이 필요했던 거예요. 본인에서 나오려고 노력하면서 자기가 더 튼튼한 이 날개를 가질 수가 있게 되고 네네. 본인의 노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훈련이 필요하고 그 운동이 필요했는데 그거를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다 열어줘 버리니까 나비의 힘을 발휘 못하고 그냥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한 건데 그게 헬리콥터 패런팅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헬리콥터 패런팅을 혹시 여러분들 우리 청취하고 계신 부모님들 중에도 혹시 그런 패런팅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진 않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몇 주 동안 이런 이제 다른 오늘은 이제 헬리콥터 패런팅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또 다음 주는 다른 패런팅 스타일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우리가 올림픽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올림픽이랑 이 헬리콥터 패런팅이랑 어떤 연결이 있나? 어떤 연결이 있을까요? 올림픽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무래도 열정과 그 선수가 뭔가 그런 고난을 이겨내고 역경을 그렇죠. 이겨내는 네. 그런 게 필요하겠죠. 네. 고난을 이겨내고 그런 게 필요해요. 자, 근데 이 헬리콥터 패런팅을 그 부모 스타일 아래서 자란 자녀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는 거를 잘 못해요. 네. 왜냐하면 그럴 수 늘 있겠네요. 어려운 거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 네네. 그러니까 늘 이겨만 왔어. 늘 평탄한 길만 갔기 때문에 엄마가 아빠가 다 치워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에 있어서 항상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잘 안 돼. 그럼 그거를 실패하거나 내가 졌을 때 그걸 잘 받아들이는 걸 못해요. 네. 그래서 제가 올림픽 얘기를 한 거에 자 아까 배구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팀 배구 얘기. 우리 여자 배구가 몇 등을 했죠? 4등. 동메달도 못 땄네 우리가. 아이고 메달을 못 땄어요. 어떻게 이거 어떻게? 그러면 되게 속상해하고 네. 되게 힘들어하고 막 우울해지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배구팀이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경기 끝난 다음에 뭐 다 뭐 땅에 주저앉아갖고 대성통곡을 하고 막 신발을 집어 던지고 막 항의하고 뭐 그랬나요?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 않았죠. 어떻게 했나요? 오히려 참 스포츠맨십을 잘 보여주었고 오히려 보는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너무 대견하고 서로 그렇죠. 끌어안고 네 기뻐하고 네. 즐길 수 있었죠. 4등을 했지만 메달권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즐길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자,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제가 한국 뉴스를 봤는데 이번 올림픽 때 영국의 그 박싱 선수 권투 선수가 결승까지 갔어요. 그래서 네. 금메달, 은메달 그 결승전에 갔는데 판정 패를 한 거예요. 판정으로 져갖고 은메달을 딴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선수가 하도 속상해갖고 너무 속상하지. 그렇게 평생을 열심히 해왔는데 판정 패를 해서 은메달을 땄으니 금메달을 놓쳤잖아요. 속상해가지고 시상대에 올라가는데 글쎄 이 선수가
자기 받은 그 은메달을 목에 걸지 않고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냥 아주 그냥 씁쓸한 표정으로 시상대에 서 있었던 게 사진에 나오고 뉴스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좀 안 좋은 평을 듣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의 감정을 그냥 표현한 거니까 그대로 놔둬라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 선수도 자기는 금메달을 목표로 이걸 했지 은메달을 목표로 한 게 아니다. 어떤 선수들도 은메달을 목표로 운동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나는 금메달을 놓친 게 너무 속상해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나중에 가서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였기 때문에 은메달을 가지고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아주 전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기는 법만 가르치고 항상 만사형통하는 것만 부모가 해주면 우리 자녀들이 커서 내가 졌을 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질 수 있거든요. 주연 아나운서는 그런 거 경험 못 해봤나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죠. 많죠. 네. 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금메달을 못 땄어. 아니 금메달은커녕 동메달도 못 땄어. 그럴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네. 우리 삶 가운데.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부모의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영향력을 받으면서 자랐느냐랑 아주 밀접한 그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올림픽 선수 뉴스를 보면서 들으면서 제가 옛날 생각이 많이 났는데 제가 좋아하는 올림픽 그 선수 중에 뭐 저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이면 다 좋아할 텐데 김연아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죠? 네. 우리 김연아 선수 올림픽 때 아주 우리 올림픽 금메달도 땄고 또 은메달도 땄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몇 년입니까? 2010년도 동계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고 2014년도 동계 올림픽 때는 은메달을 땄어요. 김연아 선수가. 근데 2014년도에 그 올림픽 장면을 본 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요. 너무 잘했어요. 완전히 뭐 넘어지지도 않았고 아주 퍼펙트하게 잘했는데 근데 은메달을 딴 거예요. 그때 많은 한국 사람들이 분노했죠. 그랬는데 정작 김연아 선수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며 은메달 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새로운 감동을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김연아 선수가 그랬을 때 왜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김연아 선수한테는 좋은 멘토가 있었어요. 네. 그 멘토가 바로 그런 거를 본인이 경험했었고 그런 걸 잘 가르쳐 줬기 때문인데 그 멘토가 누구였을까요? 어머님? 어머님. 그렇죠. 어머님도 물론 좋은 멘토였겠지만 네. 김연아 선수 스스로가 고백하는 본인의 이렇게 롤 모델이고 멘토였던 선수가 바로 미셸 권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 네네. 그 주연 아나운서는 워낙에 젊으니까 이 미셸 권 선수를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셸 권 선수는 저는 그 미셸 권 선수가 올림픽 때 메달 땄을 때 아직도 기억해요. 그리고 미셸 권 선수가 바로 이 캘리포니아 출신입니다. 네네. 여기 LA 카운티 출신이고 중국계 이민자로서 중국 이제 2세인데 그때 이제 미국 선수로 대표로 나가갖고 올림픽에 나간 세계 선수권은 다 제패했어요. 근데 이제 모든 운동 선수들의 꿈이 올림픽 금메달 따는 거잖아요. 그때도 보니까는 일본 올림픽이었어요. 일본에서 했던 올림픽이었는데 그게 몇 년도냐면 98년도네요. 1998년도 네네. 나가노 동계 올림픽 때 미셸 권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아주 완벽하게 해냈어요. 완전 종합 예술이야. 완전 사람들이 막 다 미국이 이건 금메달이야 막 그랬는데 글쎄 그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못 땄습니다. 은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이 피겨 스케이팅이 뭐 100m 달리기 같은 거는 때도 박도 없잖아요. 그냥 누가 먼저 한 거에 금메달을 하는데 이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경우는 정말 완벽하게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점수 차이가 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논란이 많이 있는데 맞아요. 하여튼 그때도 그랬어요. 네, 미셸 권 선수도 은메달. 그렇죠. 미셸 권 선수 은메달을 땄는데 네네. 그 은메달을 따고 나서 저는 그 미국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하는 아나운서가 미셸 권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미국인들이 다 미셸 권이 금메달을 따고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퍼포먼스를 보고 나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놓친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속상해갖고 미셸 권한테 미셸, how does it feel to lose gold medal? 그렇게 물어봤어요. 네. 금메달을 놓친 기분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때 그 어린 나이에 미셸 권이 했던 말이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미셸 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I did not lose gold. I won silver. 나는 금메달을 놓친 게 아닙니다. 나는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밝게 웃으면서. 네. 그 말을 이제 들으니까 이제 인터뷰 질문을 했던 이제 그 아나운서도 너무 이제 정말 그렇다. 당황했겠죠. 당황했겠죠. 네. 너무 잘해. 맞다. 네. 금메달을 놓친 게 아니다. 은메달을 딴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그걸 인조해하는 모습이 미셸 콘한테 있었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면서 좋은 우리 선수로 기억이 남는데 그 미셸 권이 바로 우리 김연아 선수의 멘토예요. 네. 그래서 그 김연아 선수랑 미셸 권이랑 한국에서 그런 게 퍼포먼스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도 본인은 뭐 금메달도 땄었고 그 전 올림픽 때 그리고 이제 이번 그 다음 올림픽 때 은메달을 따면서도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걸 인조이할 수 있었던 모습이 김연아 선수에게 있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올바로 지는 법을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복싱 선수 뭐 그 선수를 꼭 굳이 뭐 나무란다기보다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수 입장에서는 자기는 골드 메달을 따려고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골드 메달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속상함과 아픔과 그게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그 은메달을 딴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걸 인조해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게 정말 안타까운데 많은 자녀들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축구 게임을 하든 뭐 농구 게임을 하든 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화를 낸다라든지 아니면 상대 팀을 욕한다라든지 심판을 막 욕한다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정말 올바로 지는 법을 우리가 부모로서도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줄 수 있으면 그게 참 큰 도움이 되고 또 좋은 부모 패런팅 스타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하게 된 게 헬리콥터 패런팅을 받은 아이들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신앙인으로서 자라는 것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것들을 늘 validate 받아야 되고 무언가 엄마 아빠에게 항상 확신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1등하기만 하고 항상 메달 따기만 한 아이들은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진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심판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거는 상대 팀이 치링했어. 치링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막 우기는 거죠, 막 억지로.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되게 옆에서 보면 안쓰러운 거예요. 저도 솔직히 저도 돼요.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또 한국은 특히 경쟁 사회에서 컸기 때문에 네네. 꼭 지면은 무슨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그런데 세상 안 무너져요. 내가 진다고 세상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또 일어나면 돼요. 네. 그 누가 그러잖아요. 트루 챔피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트루 챔피언이 아니라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트루 챔피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한 번 졌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만약 나 몰라라 이제 나는 이제 끝났어 인생 끝났어 그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내가 왜 졌는지를 습득하고 배우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좀 마음이 넓고 큰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저도 그래서 저희 애들이랑
이렇게 놀잖아요. 네네. 게임을 하든지 뭐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더라도 그렇고 뭐 오늘도 지금 이제 아들이랑 조금 놀다 왔는데 뭐 탁구를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일부러 져줄 때도 있지만 일부러 이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겼으면 진 애를 가서 놀려줘야 될까? you loser 막 그러면서 뭐 놀려야 될까요? 이겼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겼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겸손해야 되니까 우리는 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 그래 나 이겼어. 그래야 될까요? 이 기분은 너무 좋은데 막. 아니요, 그래도 충분히 승자로서 누려야 될 기쁨을 표현해야 그렇죠. 되지 표현할 수 않을까요? 있죠. 우리가 네. 이겼으니까 yes, I won 그렇게 그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어야죠. 맞아요. 기쁨을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 사람한테 가갖고 막 놀리고 너는 졌지, 넌 나보다 못해, 넌 그거밖에 못해 막 그런 식으로 놀리고 막 그러면은 네. 그건 안 되겠죠. 네. 네. 그거는 승자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패자로서 졌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일까요? 뭐 승자에 대한 그 기쁨을 축하해 줄 수 있는, 박수 쳐 줄 수 있는. 그렇죠. 네. 그 패자니까 속상하죠. 속상한 거 어떻게 하겠어요. 속상한 걸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네네. 그렇다고 해서 이긴 애한테 가고 you cheated it was unfair 막 자꾸 그렇게 불평하는 게 아니라 네. 이긴 사람한테는 가서는 축하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죠. 맞습니다. 내가 진 건 속상해. 그래. But it was a fair and square 뭐 게임이었으면 이긴 자한테 가서 congratulation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방송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애하고 이제 놀 때 일부러 이깁니다. 제가 이길 때가 있어요. 네네. 아직은 애가 어려가지고 제가 충분히 이길 수가 있거든요. 얘가 이제 몇 년 지나면 오늘도 그 얘기를 했는데 네가 언제나 아빠를 바스켓볼 그 농구를 해갖고 이길 수 있을까 그랬더니 얘는 just wait, couple more years I'll be 뭐 그렇게 했는데 진짜 뭐 2년 뒤면 이기기를 바라는데 네네. 하여튼 이겨놓고 그래요. 자 이겼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we can celebrate. 근데 뭐 brag 하진 말아야죠. 뭐 지네한테 가서 놀리거나 그러진 말아야 되고 네. 우리가 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긴 자한테 가서 congratulation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 애한테 가르치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게 쉽지는 않아요. 맞아요. 제가 저희 딸이 또 하나 있어요. 네. 얘가 또 15살이네. 그러니까 얘랑은 뭐 탁구나 그런 건 제가 다 이기는데 얘랑 이 비디오 게임 중에 슈퍼 스매시 브라더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걸 하면 얘가 맨날 이겨. 근데 이게 좀 비디오 게임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면은 꽤 속상하더라고요. 이게 아니 그리고 이게 싸우는 그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 막 이렇게 뭐 그렇게 잔인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래도 닌텐도께 가장 그 좀 폭력적이지 않은데 이제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싸우는 게임이니까 막 발로 차고 뭐 때리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빠가 딸한테 얻어맞아 갖고 죽으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그러니까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딸은 항상 나한테 그거 하자 그래요. 그게 재밌나 봐. 아빠를 죽이는 게 재밌나 봐. 리액션이 재밌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지고 나서는 이 기분이 나쁘니까 이렇게 뭐 가서 굿잡, 컨그레츄레이션 그거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이렇게 방송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진 않아요. 맞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잘할 때 티격태격했던 친구가 있는데 네. 무조건 이기면 이기는 대로 저를 놀리고 또 본인이 지면 unfair했다고 맞아요. 이렇게 그런 애들 꼴 보기 싫죠, 네. 진짜. 근데 정말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언젠가 저한테 그냥 내 친구가 되어줬어서 고마워.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얘기를 이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친구가 없었나 보지. 네, 그래서 참 재밌었어요. 재밌는 경험이었는데. 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이 여러 가지 부모 스타일 중에 오늘은 헬리콥터 패런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청취하시는 부모님들, 우리 운전하시는 어머니들 또 아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이들 삶 가운데 이렇게까지 개입하면서 특히 어린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아빠가 엄마가 대신 다 해주다 보면 애들이 실수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게 되는데 애들이 뭐 접시를 깰 수도 있고요. 그릇을 깰 수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아이들로 하여금
이제 본인의 실수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걸 도와주는 게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 잘하면 되는데 저도 이런 얘기하면서 되게 찔리네요. 네. 오늘도 슈퍼 스매시를 우리 딸하고 하고 내가 지면은 축하를 해줘야 되겠네요. 저도 오늘 많은 걸 또 배우고 갑니다, 목사님. 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패런팅 스타일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다음 주는 가라오케 패런팅 스타일이라는 걸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참 이름들이 특이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재밌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제가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입니다. 제너레이션 Y인데 저는 X세대고 이제 이 Y세대 패런팅들이 부모님들 중에 이제 Y세대가 있는 거죠. 밀레니얼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키우나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재미있어요.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다음 주는 가라오케 패런팅인데 도대체 가라오케 패런팅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전혀 감이 안 잡혀요. 그렇죠. 가라오케 페어런팅. 네. 네. 가라오케 패런팅은 무엇인지 아주 재미있는데 그 얘기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신다면 당연히 저희 본방사수 네네. 무조건 저희 방송을 다음 주 또 2시 반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럴게요. 네. 끝으로 목사님 저희 방송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기고 또 승리하면 참 기쁘고 감사한데 살다 보면 이길 때보다 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졌을 때 내가 원하는 목표에 이르지 못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우리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 밑에 있을 때부터 배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이 방송을 들으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정말 이 책에서 나와 있듯이 헬리콥터 패런팅으로 아이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어려운 일을 겪지 않도록 모두 다 해주는 그런 과잉 보호를 하는 부모가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부모가 없더라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강하고 담대한 자녀로 또 진 것도 최선을 다했을 때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